3, 4, get my shoes and out the door. 5, I'm alive. 안녕하세요. 저는 많은 사람들의 민낯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만인의 민낯 지킴이 임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학교 가기 전에 학교만 가면 조인성 선배, 현빈 선배들이 막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그런 선배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고요. 뭣도 모르고 들어간 학과 공부는 저와 전혀 맞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있을 때 제 타이밍 귀신 미국에 있는 사촌 언니한테 전화가 한 통 옵니다. 야, 지영아, 니 그렇게 공부도 안 하고 학교 생활도 제대로 안 할 거면 미국에 와가지고 영어 공부라도 좀 해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바로 휴학계를 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가고 싶다고 해서 바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제 눈에 월 수입 300에서 400 보장. 혼자 생각했죠. 혹시 면접 보러 가면 저기 내 이상한 일 시키는 거 아이가, 막 팔려고 하는 거 아이가, 막 별의별 소설을 다 쓰면서 클릭을 딱 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캐디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냈고 다행히 합격을 해서 저는 부산도 아닌 합천에 있는 골프장에서 7개월가량을 캐디로 일을 했어요. 미국에 가기 위해서. 그래서 드디어 미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죠. 저는 미국에서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을 만났고요. 거기서 다양한 생각을 듣게 되었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감이 한껏 업된 상태로 한국에 돌아왔죠. 여러분, 부모님께서 딱 저 마중을 나오셨는데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지영아, 놀라지 마라. 우리 이사 갔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년 동안 그렇게 미국에 있는 동안 부모님은 저한테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으시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진 얘기, 그래서 이사를 가게 된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저한테 매달 100만 원 이상씩을 꼬박꼬박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또 막 같이 우울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막 말했어요.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라. 이것도 내가 다 잘 되면 하나의 스토리다. 나중에 웃으면서 얘기할 날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네요. 그렇게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제 그때부터 제가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했어요. 미국도 갔다 오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학점 관리도 잘하고 취업 스펙이란 것도 열심히 쌓았으니까 당연히 나를 불러주는 회사들이 많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항상 현실은 제 생각과 다르더라고요. 몇 개를 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진짜 미친 듯이 이력서를 냈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때 또 제 타이밍 귀신 사촌 언니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사촌 언니가 야, 지영아, 니 그렇게 우울하게 있지 말고 우리 같이 사업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문화불모지 부산 문화활성화 프로젝트 문화본점이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있어 보이지 않나요? 아닌가요? 저는 이때 이것만 하면 엄청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항상 또 현실은 다르죠. 아무도 저희가 하는 사업에 관심을 가져두지 않더라고요. 그때 나온 아이디어 하나가 우리가 유명해지면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좀 알아봐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 그래. 나를 알리는, 우리를 알리는 여행을 떠나보자 라고 저희는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어떤 여행이었냐면요. To see the real world라는 컨셉으로 세계 노숙 배낭여행을 떠나요. 저희는 동남아시아부터 스리랑카, 중동, 이란을 거쳐서 유럽까지 총 21개국을 7개월 동안 여행을 했었어요. 사실 나를 알리는 여행을 하자라고 떠났던 여행이었는데 저는 이 여행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여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8살이었어요. 주변의 친구들은 전부 다 회사를 다니고 돈을 벌고 바빠 보이더라고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나도 이제 남들처럼 회사 생활이란 걸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회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울진에 가서 원자력 설계 일도 했었고요. 안 맞아서 한 7개월이라고 때려치우고 내려왔어요, 그것도. 그리고 부산에 와서는 전공을 살려서 해외 영업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미국에 출장도 다니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지내게 되었는데
저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365일 중에 360일 정도는 진짜 불행했던 것 같아요. 미래의 내 모습, 회사에 있을 미래의 내 모습을 그려보니까 막 속이 울렁거리고 토를 할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싫었어요. 아, 그러면 앞으로 나는 또 뭘 해야 되지? 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우연히 반영구 메이크업이랑 속눈썹이란 걸 접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회사를 다니면서 저는 반영구 메이크업과 속눈썹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재미가 없었으면 저 또 방황을 했을 텐데 다행히 또 너무 재밌더라고요. 배우고 있는데. 그래서 역시 나는 회사 체질이 아니야. 난 회사 다닐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또 말했죠. 야, 내 회사 그만두고 다시 내 일 할 거다. 내 창업할 거다. 라고 말이죠. 야, 주변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야, 월급 따박따박 받는 게 최고다. 제발 속 편한 소리 좀 하지 마라.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내가 일단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주변 사람들 말 잘 안 듣거든요. 그렇게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무작정 인블랑을 창업한 후 지금은 만인의 민낯 지킴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일을 하면서요, 처음에 저를 걱정해주고 조언해줬던 사람들의 우려와 달리 훨씬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주변 사람들 말대로 그래, 인생 뭐 별거 있나, 다들 이렇게 사는 거지, 만족하면서 살아야지 했다면 제가 진짜 만족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실패할까봐 두려워가지고 제 욕망을 억누르면서 뭔가 행동의 변화나 시도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제 인생이 너무 아까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저질러 왔던 모든 일들을 하나도 후회하지 않아요. 많은 것들이 실패로 끝났을지라도 말이죠. 마지막으로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가장 무서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진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먼저 여러분들은 직접 해보는 것과 해보지 않고 꿈만 꾸는 것,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그쵸? 여러분들의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향력 있는 언니가 가장 도움이 되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미친년 널뛰기 한다라고 하나요? 감정이? 저는 항상 되게 차분하게 하시니까 감정이 네. 막 오르락 내리락 잘 하거든요. 그때 가장 중심을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네. 평정심을 잃지 않게. 독설도 팍팍 해주면서. 뭐라고 독설해요? 정신 차리라고. 네가 지금 그러고 있을 때냐고. 창업 후 성공하기까지의 힘든 점은? 이게 제일 힘들었는데요. 네. 회사 생활할 때는 돈이 매달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작은 계획이 규칙적으로 네. 짤 수가 있었는데 처음 딱 창업을 했을 때는 내가 나갈 돈은 정해져 있는데 이게 얼마 들어오는지 모르잖아요. 네. 엄청 불안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부분. 네,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내가 혼자 생각하는 불안함이지 직접 해보니까 그렇게 불안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